꿈을 포기했었다. 여고생의 충격 고백에 무대가 멈췄다. 낡은 상자 하나에 손비나가 오열한 이유 공개합니다. 서울의 밤 공기가 가벼운 안개처럼 무대 위를 흘러내리던 그날, 관객들은 익숙한 기대감 대신 전조 없는 정적을 맞이했다. 조명이 번쩍 들어오자마자 들려야 할 환호 대신 셔터 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손비나는 마치 바람을 등지고 서 있는 나무처럼 고요하게 마이크를 쥐고 있었다. 그는 깊은 호흡을 한 번 더 끌어올리며 긴장으로 굳은 어깨를 천천히 내렸다. 그 순간 무대 앞줄에서 누군가가 손을 번쩍 들어 무언가를 흔들었고, 스태프는 급히 그 낯선 존재를 손비나의 손에 전했다. 손바닥 위에 올려진 것은 화려한 포장도 값비싼 보석도 아닌 모서리가 닳아 재봉선이 드러난 연갈색의 작은 종이 상자였다. 상자를 건네받은 손비나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흔들렸다. 관객석은 거대한 숨소리 하나 없이 정지했고, 카메라는 초점을 바꾸지 못한 채 흔들렸다. 무대 안쪽 스크린에 상자의 낡은 질감이 그대로 확대되자 팬들은 저마다 가슴을 쥐어뜯듯 손바닥으로 입을 막았다. 마치 시간을 잃은 물건처럼 그 작은 상자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서도 끝끝내 빛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 색바랜 종이 조각들은 세상의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묵직한 의미를 품고 있는 듯했다. 손비나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보석 대신 연필로 정성껏 그린 그의 초상화 한 장과 손때가 묻은 노트의 반쪽이 접힌 채 들어있었다. 더 놀라운 건 편지의 첫 문장이었다. 저는 꿈을 포기했었습니다. 그 한 줄이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진 순간 관객석을 채운 수천 명의 심장이 동시에 멈춘 듯 박동을 늦췄다. 고백은 이어졌다. 형편도 현실도 벽처럼 높아서 노래를 버려야 했다는 한 여고생의 절망, 그리고 그 절망을 무너뜨린 건 바로 손비나의 한 소절이었다는 사실이 조심스레 이어졌다. 편지는 떨리는 손글씨로 이어졌다. 당신의 무대를 본 뒤 악보를 접었던 제 두 손이 다시 펴졌습니다. 이젠 입시 준비를 시작하려 합니다. 종이 가장자리에 번진 잉크 자국, 서툰 교정 흔적, 비껴진 맞춤법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심장처럼 두근거렸다. 그리고 편지의 마지막 줄, 다음 무대에서는 제 노래로 누군가의 꿈을 밝히고 싶어요 라는 선언이 가히 세상을 뒤흔들 파동처럼 자리 잡았다. 무대 위 손비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마이크를 입술에 가까이 대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소리 없는 몇 초가 영혼을 늘려놓는 동안 제작진은 급히 귀에 꽂은 인터컴을 만지며 멘트 치라 노래 바로 가라는 지시를 주고받았지만 그 짧은 공백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거대한 공간이 되었다. 손비나는 끝내 입을 열었다. 고마워요. 진심으로 단 두 문장이었지만 음정도 박자도 넘어서는 인간적 울림이 관객석을 가로질러 브라운관을 넘어 거실에 앉은 시청자들의 가슴까지 침투했다. 그날 이후 팬카페 사랑비의 댓글창은 이례적으로 길어졌다. 짧은 감탄사 대신 긴 문장이 넘쳐났고 나도 이 노래로 버텼습니다. 퇴근길에 울컥했어요. 같은 고백이 꼬리를 물었다. 심리학자들은 이 현상을 모델링의 전환이라고 했다. 관람자가 팬으로, 팬이 실천자로 변하는 그 순간을 손비나가 촉발했다는 분석이었다. 편지가 공개된 방송 다음날 여고생의 교복 사진이 익명으로 퍼졌다. 낡은 학교 로고가 선명했고 단정히 묶은 머리 위로 빛이 스며 있었다. 그녀가 들고 있던 작은 상자에는 별다른 장식도 없었다. 그러나 SNS에는 작은 상자가 세상을 바꿨다는 해시태그가 폭발했다. 사람들은 각자의 꿈을 상자에 담아 사진을 올렸고 누군가는 오래된 기타를, 누군가는 먼지 쌓인 스케치북을 상자 속에 넣어 올렸다. 태그는 불과 일주일 만에 100만 회를 돌파하며 단순 팬덤을 넘어 꿈상자 챌린지라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번졌다. 이 열풍은 음악계를 뒤흔들었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 제작진은 인재 모집 광고에 꿈상자를 들고 오라는 문구를 넣었고 기업들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직원들의 포기했던 꿈을 공모했다. 한 대기업 회장은 수치 목표보다 마음의 온도를 높이자며 임원회의 첫 슬라이드를 여고생의 편지로 장식해 화제가 됐다. 정작 손비나는 어떠했을까? 그는 다음 무대에서 화려한 불꽃 대신 짙은 여백이 깃든 편곡을 선택했다. 반주가 한 박자 늦게 들어오는 순간 관객들은 본능적으로 숨을 삼켰고 노래의 첫 음이 떨어지자마자 눈물을 훔쳤다. 여고생이 건넨 종이 초상화는 그날 무대 뒤 대기실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는 매 공연마다 그 그림을 바라보며 더 잘 불러야 하는 이유를 새겼다. 몇 달 뒤 음악학교 입시 현장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다. 지원서 바구니 속에서 낡은 상자가 발견된 것이다. 고사장 감독관은 처음엔 가벼운 웃음을 지었다. 그러나 감독관이 상자를 열어본 순간 얼굴이 굳어졌다.
그 안에는 손비나의 초상화를 따라 그린 또 다른 스케치와 함께 오늘 제 목소리로 누군가의 꿈을 깨우고 싶습니다. 라는 손편지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입시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결국 오디션 당일 심사위원석에는 손비나가 깜짝 등장했다. 그는 심사위원들이 고개 숙일 때마다 적은 메모를 서랍에 넣지 않고 무릎 위에 올려둔 채 꼼꼼히 확인했다. 그가 여고생을 알아본 순간 입꼬리가 떨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다. 노래가 끝나고 심사위원들은 점수판을 뒤로 밀어놓았다. 평가가 아니라 함께하는 순간이라는 이유였다. 여고생은 합격 통보 대신 마이크를 건네받았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관객석을 바라봤다. 그 자리엔 손비나와 함께 수많은 꿈상자를 품은 채 자신을 응원하러 온 이들이 서 있었다. 그날 밤 도심의 빌보드 전광판에는 거창한 광고 대신 한 줄 문장이 깜박였다. 당신의 꿈, 아직 상자 속에 잠들어 있나요? SNS에는 다시 해시태그가 폭발했고 세계 여러 도시의 광장에 수천 개의 종이 상자가 놓였다. 상자마다 사람들의 포기했던 꿈이 적혀 있었고 아이들은 그 종이 상자 사이를 뛰놀며 노래를 불렀다. 노랫말은 손비나의 곡이었지만 목소리는 제각각이었다. 음정도 박자도 흔들렸지만 그 어긋남이 오히려 거대한 합창이 되었다. 그 장면을 중계한 방송사는 음악과 꿈이 만나는 가장 순수한 순간이라는 자막을 달았다. 기억할 만한 엔딩은 아직 남아있다. 몇 년이 흐른 뒤 한여름 밤지방의 작은 야외 공연장에서 그날의 여고생은 정식 데뷔 무대를 올렸다. 첫 소절은 떨렸고 두 번째 소절에서 눈물이 맺혔지만 세 번째 소절에선 관객석의 조명이 별처럼 흔들렸다. 노래가 끝나자 무대 뒤에서 손비나가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아 무대 중심으로 이끌었고 두 사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시에 고개 숙여 인사했다. 관객들은 박수 대신 서로의 꿈상자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그날 밤 무대 위 조명보다 빛나는 건 소박한 종이 상자들이었다. 이야기는 끝난 것이 아니다. 작은 상자는 누군가의 삶을 바꿨고 그 누군가는 다시 다른 이들의 삶을 밝히기 시작했다. 꿈은 거창한 불꽃이 아닌 낡은 종이 상자와 연필 스케치로도 충분히 피어난다. 손비나와 한 여고생이 증명했듯 가장 멀리 가는 것은 거대한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손으로 묵묵히 적어내려간 5글자, 고마워요라는 진심이다. 그리고 그 진심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 붙을 때 음악은 더 이상 음파가 아닌 삶 그 자체가 된다. 언젠가 당신도 조용히 잠겨있던 자신의 상자를 열 날이 오기를. 그날 낡은 상자 하나가 당신의 세상을 다시 빛낼 것이다.